그럼 지금부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의 사회를 맡게 된 한인회 체육부장 강희준입니다. 오늘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은 현장의 한인회 임원분들 그리고 각 초청된 각 단체장님들과 함께 지난 2019년 11월에 개관한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일터 혹은 가정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유튜브 라이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념일인 만큼 많은 분들을 모셔서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폐쇄된 장소에 많은 인원수를 모실 수가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교민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19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내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무대 좌측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헌정 영상을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깃발입니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깃발입니다. 붉은 칼날에 찢겨 한때 펄럭이지 못했지만 서랍장 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그 시절에도 나는 자랑스러운 깃발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대던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흰옷 입은 사람들의 손에서 나는 펄럭였습니다. 제국주의 총칼이 세계 곳곳에서 번뜩이던 시대,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 사람도 나라도 마땅히 가져야 할 자주와 독립을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맨몸으로 마주섰던 그날, 나는 온몸 흔들어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그들의 합창은 독립과 자유의 용광로, 민주와 인권의 시대를 알리는 우렁찬 함성, 정의와 인류의 평화주의를 온몸으로 울린 시대의 종소리였습니다. 중국 상해 도심 사이 모퉁이를 돌아들면 보이는 빨간 벽돌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라는 간판을 달게 된 그곳에서 작지만 커다란 거실벽 한복판에 나는 당당히 걸렸습니다. 거사를 앞둔 수많은 독립투사의 마지막을 함께했고
눈물을 흘려 그들의 희생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침내 되찾은 조국.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방방곡곡 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 프랑스 한인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02주년 3.1절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대종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님을 비롯한 김지준 공사님 그리고 표지원 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는 물론 물적 기술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전혜웅 문화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청솔의 김하영 회장님 그리고 박창근 총무님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유럽협의회 이상무 회장님, 재불한인여성회 하경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만세 3창 영상에 참여해 주신 각 지역 한인 회장님과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김종희 부회장님을 비롯한 한인의 임원 여러분과 방송 관련 스태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1919년 오늘 우리 조상들은 일제의 불법 침략과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로지 태극기만 손에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원하던 다시 찾은 들에서 봄조차 채 느끼기도 전에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총칼로 맞섰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목숨으로 다시 찾은 조국이 남북으로 동강나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이유는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목숨으로 맞바꾼 광복의 의미를 잊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광복의 의미를 우리 2세에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바로 하나된 조국, 하나된 조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대종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님께서 제 102주년 3.1절 기념사를 대통령 기념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대종 주 프랑스 대사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념식을 준비한 한인회 회장님 그리고 한인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솔회 회장님, 한인여성회 회장님 그리고 평통 지부장님 이렇게 참석하게 되셔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우리 민족의 외교적 독립운동의 무대였습니다. 파리 평화회의를 통해서 민족 자결권을 쟁취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선봉에 섰던 파리 위원부의 활동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한인회의 전신인 제법 한국민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유럽 내 한인들과 함께 3.1절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서구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한인 사회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애국심은 남달랐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파리에서 개최되는 102주년 3.1절 기념식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대통령님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 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 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 102년 전 오늘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 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식민 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한 운동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과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습니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3.1 독립운동 전에 일제의 무단 통치와 수탈에 신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결의에 닥쳤습니다. 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레라 역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치명률이 65%에 이르렀고 1920년에만 13,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방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 조사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고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17,000명에 달했습니다. 그와 같은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은 3.1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어나와 동참했습니다.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 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료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하자 전국 곳곳의 청년 학생들은 청년 방역단을 조직하여 무료 예방접종과 소독 등의 방역활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3개 동 3천여 가구가 연합자위단을 고집해 콜레라에 맞섰습니다. 효자동을 비롯한 8개 동 주민들은 전염병 병원 설립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1920년 9월 4일 마침내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P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인이 지은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에게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 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료 의건 체계와 바이오의 약품 생산 능력이 K 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입니다. 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왔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과 백신과 특수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경계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946년 해방 후 처음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수왕 선생은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 이념으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했고 세계 7대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 IT 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자립을 이뤄가고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의 성장 속도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이 저력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 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도국가, 보건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파리 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성취 위해서 선도국가 대한민국 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류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가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만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병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영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뜨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 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입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이처럼 중요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24분에 불과합니다. 모두 9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온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아 오신 분들이며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 특별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모두 44,000여 가구에 코로나 긴급 구호 물품을 전해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도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지급하고 인공망막, 스마트 보청기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을 개선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해 왔습니다.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 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1926년 60만세 운동,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0만세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게 됩니다. 3.1 독립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모두가 국가기념일이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올해 11월 23일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합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과 의열활동, 필사적인 외교전, 마침내 이뤄낸 광복군의 좌우 합작과 국내 진공작전의 준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 독립운동 이후 우리의 100년은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해온 100년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주의를 향해 전진해온 10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소중한 일생을 회복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와 다자주의,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곳 탑골공원에서 위기와 역경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합니다.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사를 해주신 송하식 한인회장님과 기념사와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해주신 유대종 프랑스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말씀 전해주시고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낭독하는 독립선언서는 102년 전에 쓰여진 3.1 독립선언서를 많은 교민들이 함께 읽고 또 3.1운동의 정신을 함께 나눠주시지만 현재 국가적 안전수칙을 준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누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의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유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 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와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봉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한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뛸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의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공약 3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이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왕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혁, 양순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성,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예.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낭독이라 생각됩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시인 이상화의 1926년 발표된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현 한인의 박광근 감사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화 작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가.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상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네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휘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열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예. 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나라를 잃어버린 한이 담겨있고 동족애와 식민지적 비애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저항의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시인 이상화는 실제로 1922년 프랑스 여행을 준비하다 당시 거주하던 일본의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폭도들에게 불령선이로 몰리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결국 본국으로 어렵게 귀국하였습니다. 낭송해주신 박광근 감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념식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로 선곡된 윤혜영 작사, 조두남 작곡의 선구자는 한때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곡으로 뽑히기도 했으며 민주화운동 시기 당시 자주 애창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소프라노 김계영, 테너 진수환, 피아노 박의선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진정 희망이 가득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소프라노 김계영, 테너 진수환, 피아노 박은선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1절 노래 제창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1절은)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인 독립선언일 만큼 오늘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태극기를 들고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이번 만세 삼창은 교민분들께서도 영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빈분들 만세 삼창에 이어서 영상으로도 보시겠습니다. 만세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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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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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영상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평일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헌법 이념으로 3.1운동 정신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인 만큼 앞으로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후손들도 기억하는 그런 국경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102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시청해주신 많은 교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참석자 전원 무대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